앞 시간에 병인을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기초 병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정의. 질병이 발생, 발전, 변화하는 기전이죠. 그래서 정사투쟁, 음양실조, 기혈진액, 실상 등으로 병기 변화 등의 병기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병기 총론을 보게 되면 제1절에서 사정성세, 병기의 허와 실을 결정하죠. 그래서 사정성세라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사기와 정기의 성세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것은 인체의 정기를 손상시켜서 정기의 점진적인 약화를 촉진하죠. 그래서 정기라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사기를 방어하고 억제해서 소멸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질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기와 사기 간의 항쟁투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정기와 사기 간의 성세 변화는 병기의 허 또는 실을 결정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성세와 허실변의 병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이라는 것은 사기가 넘치는 거죠. 허라는 것은 정기가 모자란 것을 얘기를 합니다. 허와 실의 병기, 허의 병기, 기혈, 진액과 경락, 장부 등이 허약해져서 정기가 사기에 대항하지 못하는 병리 변화를 말합니다. 허약 쇠퇴, 부족의 증후가 나타나 허증이라고 하고요. 허증은 신체가 허약, 질병의 후기나 만성질병에서 나타나죠. 몸이 피로, 얼굴이 추체하고 가슴이 뛰고 숨이 찹니다. 그래서 자한이랄지 도한, 손발의 번열, 그러니까 자한이라는 것은 이제 낮에 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한이라는 것은 이제 밤에 식은땀 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춥고 찬 것을 싫어하고요. 사지가 차며 맥이 허하고 힘이 없죠. 그래서 실의 병기를 보면 사기가 성하고 정기가 아직 허약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기와 정기가 극렬하게 투쟁하는 병리 변화를 우리는 실증이라고 합니다. 실증은 유금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의 초기와 중기 또는 담, 식, 수, 혈 등이 체내에 정체돼서 생기는 병증에 나타납니다. 열이 나고 복부가 창만 아파서 누르지 못하게 하고요. 아파서.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번조가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서 헛소리 그리고 또 숨소리가 크고 가래가 많습니다. 대변이 딱딱해지거나 설사가 나고 뒤가 묵직하죠. 소변이 잘 통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아픕니다. 그래서 설태가 두껍고 맥이 실하고 힘이 있죠. 그럼 허실의 병기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와 실의 병기 역시 항상 바뀌고 달라지고 뒤섞이죠. 그래서 허실 전하의 병기를 보면 인실치열하게 해서 사기성 즉실이었으나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로부터 허로 바뀐 병리 변화입니다. 고령으로 체력이 약해서 병사의 침입을 견디지 못한 경우, 아니면 또 대사, 대출혈로 인체의 기리혈, 혈, 진액이 손상, 전기탈 직허가 야기된 것을 말합니다. 인어치실이란 것은 전기탈 직허였으나 허한 것이 오래된 경우인데요. 허로부터 실로 바뀐 병리 변화입니다. 생리 기능이 감퇴함으로써 기나 혈, 진액 등의 운행이 완만해지고 대사가 실조돼서 식적이랄지 담, 수습, 어혈 등이 체내에 머물러서 사기성 즉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허실 협잡의 병기, 인실치어 중 그 사기가 실하고 정기가 허약한 것이 동시에 그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인어치실 중 정기가 허함으로써 인해 체내, 담이나 수습, 어혈 등이 모여서 소멸되지 않고 정기가 허약하고 사기가 실한 상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허실이 뒤섞일 경우는 정허와 사실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구별해서 인어, 치실, 정허가 본 인자 원인인데 사실은 표의자 결과입니다. 인실치어라 해서 사실이 본이자 원인이고 정허는 표의자 결과인 것입니다. 허실 증가의 병기라는 것은 진허 가실, 그러니까 본질은 그 허하나 그 임상에서 실한 가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실 현상의 주 원인인 정기 허약이랄지 기혈 부족, 장부나 경락 등의 조직기관의 기능 감퇴, 운하, 무력 등이 나타납니다. 가실증후라는 것은 비위의 운하 기능이 감퇴되면 복부창만이랄지 동통 등이 발생합니다. 음이 양을 수렴하지 못해서 양기가 외부로 떠오르면 정신 흥분이랄지 얼굴이 붉어진다는 면홍, 번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질은 허한 것이나 허한 증후의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맥상이 허양 무력하고 그 설질이 붓고 그 연약하며 그 설태가 벗겨져서 그 번들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실가언은 본질은 실하나 임상에서 허한 그 가상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현상의 주 원인인 것은 경락을 가로막아서 기혈이 원활하게 그 외부로 도달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열이 장 또는 위에서 결합하거나 담음이 내부를 막거나 습열이 내부에 쌓여서 적취가 형성되는 것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락을 가로막고 기혈이 원활하게 외부로 도달하지 못하는 까닭이죠. 그래서 가허증후라는 것은 양기가 외표에 도달 못해서 사지가 찬 기혈이 내부에 울결하면 의기소침하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전신이 거태로운 등의 가허 증상이 나타납니다. 본질은 그 실함으로써 실한 증후가 수반되는데 맥상이 활삭 유력하고 그 설태가 누렇고 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여기서 활상 유력이라는 것은 맥에 힘이 있다는 거죠. 맥이 힘이 있다. 맥이 힘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적취라고 하는 것은 그 뱃속에 그 덩어리가 생겨서 아픈 병증이에요. 적취라는 것은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정성세 질병의 그 정기, 정승, 사퇴. 정기가 강하고 사기가 물러갑니다. 사승 그 정세라는 것은 사기가 성하면 정기가 쇠약해지겠죠. 자, 벌써 그 2절로 가서 이제 음양실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실조란 것은 그 인체 음양이 그 평형협조 그 상태가 파괴돼서 그 음양의 그 편성과 편세가 발생. 그래서 양과 음이 그 서로 억제하지 못하는 병리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부, 경락, 기혈, 영이 등의 상호 그 관계의 실조 및 표리 출입과 그 상하 승강 등 기기의 비정상 상태를 모두 말을 합니다. 먼저 음양평성.
그 사기가 왕성하게 되면 실하다라는 실증을 가리킵니다. 양이 편성, 음이 손상돼서 음액을 부족을 초래하게 되고요. 음이 편성한 것은 결국엔 양기 쇠약을 초래한다 하겠습니다. 그럼 음편성을 볼까요? 음편성은 한과 그 습과 같은 그 음사의 그 침범 또는 차가운 것이 너무 그 많이 먹게 되면 중초의 그 응체, 그러니까 덩어리지는 거죠. 그래서 음환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음이 그 성하게 되면 기능장의 감퇴로 그 기능의 감퇴로 열이 생성이 모자라죠. 그래서 대사물질이 그 체내에 쌓여서 손발이 차고 또 춥고 또 혀에 휘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한증, 그러면 음이 성하고 양이 아직 허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음환이 오래 가게 되면 양기를 손상시켜서 음이 성하면 그 양병이 생기죠. 그러면 양평성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성이라는 것은 온, 열과 같은 그 양사가 침범하거나 또 음사에 침범돼서 양으로 그 전변돼서 열이 되거나 그 정서의 자극으로서 그 화가 생기거나 또 기체, 또 어혈, 식체 등이 모여서 열로 변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양이 성하게 되면 기능이 항진, 고열, 얼굴이 붉어지는 면홍, 눈이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실혈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양이 성하고 음은 아직 허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양열이 오래가면 음액을 손상, 음정이 고갈돼서 양이 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음병이 생긴다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본 것을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성과 음평성, 그죠? 그래서 그 양은 온열이 침범에 의한 열증이고요. 음사에 침범되었거나 음사가 양으로 그 전변된 열증이죠. 정지가 손상으로 장부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열증으로 기체, 식척, 혈어 등에 의해 나타나는 열증이라 하겠습니다. 음편성은 한습의 침습에 의한 한증이고요. 차가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중초가 음한, 사기를 그 형성해서 나타나는 한증이 음편성입니다. 병기로 보면 양기의 편성에 의해서 생기는 생체 기능 이상 그 항진과 함께 열증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음편성은 음기의 편성으로서 인해서 생체 기능의 억제와 함께 한증으로 나타나죠. 증상으로 보면 그 양평생은 장열, 안색의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목적, 그래서 눈충혈, 뭐 이렇게 눈이 이게 붉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눈충혈과 비슷하죠. 목적은. 그래서 음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면 우스스를 떨리는 오한이 있지, 손발이 차갑거나 수족냉증, 그래서 설색담, 그 안색이 창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음양편세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편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은 양이 허해서 일어나는 그 음양실조이고요. 주로 그 전기를 그 빼앗기게 되면 허가 되는 거죠. 그런 병리 변화인데, 음이 허하게 되면 양이 항진돼서 열증이 날지, 양이 허하게 되면 음이 성해서 그 한증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편성으로 일어나는 실열증과 음의 편성으로 일어나는 실한증과는 좀 구별돼야 한다 하겠습니다. 자, 음편세. 음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이 허한 것으로 정, 혈, 진액 등의 그 음액이 손상, 영향하고 안정시키는 작용이 그 감퇴한 것을 말을 하는데요. 허혈증. 음액 부족으로 그 음이 양을 그 억제 못해서 양이 성해지는 그 상태인데요. 정서자극으로 화가 생겨서 음을 손상시키거나 오랜 병으로 음액이 손상돼서 발생을 하죠. 음허는 오장에 모두 발생, 일반적으로 보통 폐, 간, 신의 음허가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음은 음액의 그 근본인
그 근본이죠. 그래서 그 신의 그 음어는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하겠습니다. 음허내열, 음허하왕, 그 음허하왕 등은 그 병리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음허내열 먼저, 음허내열은 온몸에 허열이 생겨서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조열이랄지 도안, 입이 마르고 혀가 붉어지며 맥이 가늘고 빠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음허하왕, 목이 마르고 아프고 잇몸이 붓고 아프고 또 뺨이 붉어지고 각혈, 그 갈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음허양항, 양기가 지나치게 의로 떠올라서 어지럽고 귀에 그 소리가 나죠. 그래서 사지가 저리고 근육이 떨리는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허, 양편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허한 것이고요. 인체 그 양기가 허약해져서 기능이 감퇴, 쇠약해지고 대사 활동이 감퇴하고 열량이 부족해 생기는 병리 상태인데요. 허한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이 허한 것으로 인해서 음을 제약하지 못하고 음이 상대적으로 항성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선천적으로 양기가 부족하고요. 보양이 부족하다거나 지나친 피로에 의한 손상이 크죠. 오랜 병으로 인한 양기 손상도 발생을 합니다. 비와 신의 양허가 주요 원인인데 그 가운데서 특히 신양 허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의 양은 모든 양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양이 허한 한증일 때 얼굴이 희멀겋고 춥다.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요. 혀가 희고 맥이 늦어지는 한증으로 나타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눕고 싶고 또 여기 글씨가 좀 틀렸습니다. 눕고 싶고 그리고 피로하고 소변이 맑고 길며 소화가 되지 않는 그 대변을 보는 등의 허증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허로 기어가 기능이 무력해지면서 체내의 수습이 정체, 비신의 양허로 수종 손발이 차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하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배가 붓고 설사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또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거를 다시 또 포인트를 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편세와 양편세로 나누어졌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음편세의 그 특징은 보게 되면 음액이 부족해서 양기를 제약하지 못해 양기가 위로 떠오르거나 허한 형상을 나타납니다. 양편세는 어떻습니까? 양기가 음기를 제약하지 못해서 음기가 만연한 거죠. 그래서 증상으로 보면 음편세는 장골증 조열이나 오심번열 등 또한 맥상 그 새싹이 무력 그 증이 나타나는데 양평세를 보게 되면 안색이 창백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가 되지 않는 변을 보고 맥상이 지환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또 집어드렸고요. 계속 이번 이어서 음양 그 호손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혹은 양이 어느 그 한쪽이 손상되었거나 전자야 병의 그 발전이 상대방에 지장을 주어 음과 양쪽 다 그 허해지는 병리를 우리는 음양호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손급양은 또 음이 손상에 양이 미친다는 뜻인데 양기가 상대할 곳이 없어서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허에 의해서 양도 허해지는 병리 상태로서 이렇게 조금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장과 간, 그죠? 그래서 신의 음수가 부족해서 목을 자양을 못하는 거죠. 그죠? 신이 그 음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목을 자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간이 어떻게 돼요?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양의 항진에서 우리가 간양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양을 손상시킴으로써 신양이 부족한데요. 춥고 사지가 그 손발이 싸늘해지고 얼굴색이 희멀겋고 맥이 약한 양어 증상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양성급음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의 손상이 음이 미친다는 뜻인데요. 양기가 손상 음이 양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 음액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에 의해서 음도 허해지는 병리 상태인데 수종 증상을 보게 되면 양기 부족으로 인해서 기화작용이 그 실조, 수액대사의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진액이 정체함으로써 인해서 수습의 인체 내부에 생겨 피부로 넘치는 것이죠. 참 여기 그 수종이라는 것은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겪어 음양이 서로 거부해서 외부로 밀어내는 그 겪건데요. 그러니까 겪어라는 것은 이제 막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기, 그러니까 막는 그런 병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성 그 격양이라는 것은 음이 성하면 양을 겪고 막는 거죠. 그래서 음한이 성해서 몸 겉으로 양혈을 밀어내는 것이고 몸에 열감이 있으나 이불을 덮고 물을 마시려 하지 않고 더운 음식을 좋아한다 하겠습니다. 불안해서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요. 의식은 분명 맥은 크고 힘이 없는 가열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한 가열 그러는데 음한 극성이고 열은 가상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양성격음이라는 것은 양이 성하면 음을 막는 거죠. 겪어하는데 몸 안에 그 양열이 성해서 몸 겉으로 음한을 밀어내는 팔다리가 싸늘하고 맥이 가라앉으며 가슴에 번열 또 뼈가 화끈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고요. 몸은 차지만 이불을 덮으려 하지 않는 그 가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열병의 극성에 흔히 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리 변화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진열 그 가한인데 그 이에서 그 열이 성해서 그 음으로 외부로 밀어내는 현상이므로 우리는 진열 가한이라고 합니다. 음양 망실 인체의 음액이나 양기가 크게 손실 생명이 위급한 상태인데요. 먼저 망양 양기가 지나치게 소모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슬 같은 땀방울이 추워서 몸을 움츠리고 팔다리가 싸늘하죠. 정신이 흐려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숨결이 약하고요. 그리고 갈증은 없으나 때로 더운 물을 마시려고 하죠. 그래서 입술이 그 청자색, 맥은 약하거나 빠르면서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망양이고요. 그러면 망음은 열사가 왕성 또는 체내에 오래 그 정체돼서 진액이 소모되어 발생합니다. 몸이 야이고 살갗에 주름이 생기고요. 눈이 오목하게 꺼져 들어갑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헛소리 또 번조하고 불안해하죠. 땀은 나지만 그 살갗이 마르고 그 갈증이 나서 찬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숨결이 거칠고 손발이 달아오르고 입술과 혀가 마르고 붉습니다. 그래서 맥은 가늘고 빠르거나 또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3절의 기열 실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혹은 혈의 손상과 생리 기능의 이상이 및 기열 간의 상호 의존하고 이용하는 기능이 파괴된 병리 변화를 가리킵니다. 기의 실조는 기허 먼저 기혈한 것은 원기, 종기, 위기에 허약한 것을 얘기하는데 기의 추동, 온후, 고섭작용, 기와 기능의 감퇴로 생기는 기능활동의 저하입니다. 저항력이 내려가는 등의 쇠약한 현상을 포괄을 합니다. 기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후천적인 영향이 결핍이라 할 수 있죠. 과도한 노동으로서 기 손상 또는 오래된 병이 있고요. 폐, 비, 신 등의 그 장부 기능 감퇴로 기에 그 생성합니다. 기가
허에서 위기가 외부를 보호하지 못하면 인체 표면이 견고하지 못해서 땀이 쉽게 나서 감기에 걸리겠죠. 기가 허에서 사지가 근육을 유용하지 못하게 되면 전신이 권태롭고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청양의 기가 위로 오르지 못하게 되면 청규가 영향을 받지 못해서 정신이 흐리멍텅하겠죠. 어지럽고 귀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가 혀를 거느리지 못하면 혈이 맥 외로 넘쳐서 출혈의 증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가 기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 수액이 또 죄송합니다. 기가 혈이 맥외로 넘쳐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가 혈을 거느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기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수액이 전하되지 못해 수액 체내로 물러나서 담이랄지 수습 등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기기실조. 기기는 기의 운동을 말하는데 기기실조란 것은 기의 승강 출입, 운행이 실조된 것으로 기의 승강 출입 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눈, 귀, 코, 혀 등의 정신의식 등 활동은 모두 승강 출입을 원활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기의 순강 출입 기능이 실조가 되면은 오장육부, 표리 내외, 사지, 구규,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계 실조의 병기를 보면 기체, 기역, 기함, 기폐, 기탈이 있습니다. 기체란 것은 기기가 울결돼서 막혀 기가 운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태를 하고요. 기체의 원인으로는 주로 칠정 체내에서 울결 혹은 한랭한 자극, 식적, 어혈로 이 숙적은 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혈로 기의 운행과 혈의 흐름에 영향, 기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지 못해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체 증상으로 보면 인체 국부에 발생하게 되면 국부 창만이나 동통, 그리고 기체가 혈액 운행에 지장을 주게 되면 어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액의 순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수습이랄지 담음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기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부의 증상으로는 주로 폐, 간, 비, 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폐가 막혀서 선발 숙강하지 못하게 되면 흉엽 만민, 흉엽 동통, 해소, 담, 많이 많아지는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감기가 울결돼서 소설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협복 창민, 동통, 월경 부조, 동경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기역이라는 것은 기의 상승 과도하거나 하강이 제대로 못해서 장부의 기가 거꾸로 흐르는 병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역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정지가 음식, 환원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담탁이 가로막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기역이 영향을 미치는 장부의 증상으로 주로 폐, 위, 간 등의 장부에 흔히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기가 폐에 상역하게 되면 폐의 숙강 기능의 소실로 인해서 기침과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가 위에서 상역하게 되면 위의 하강 기능 실조로 인해서 위기가 상역, 오심, 구토, 딸꾹질 등 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기가 간에 상역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흉엽부가 창만, 화를 잘 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 상역일 때 혈기를 따라 올라가서 각혈, 토혈, 청규가 막혀 홍골 증상이 나타나죠. 기암이란 것은 기의 병종의 일종인데요. 기어 병기의 일종인데요. 기가 무력해서 올려 받들지 못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기가 허에서 상승작용이 무력해져 장기를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장부 조직의 위치가 아래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기암은 기호에서 발전된 것인데요. 기암이 영향을 미치는 장부와 증상이죠. 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중기가 하암의 이하수, 자궁하수, 타랑 등의 변증이 발생합니다.
기폐와 기탈, 기폐와 기탈이라는 것은 기의 출입이 이상하게 되거나 막히거나 또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홍골 혹은 망탈 등 중증이 보입니다. 기폐는 탁사와 외부를 막아서 기가 지나치게 울결돼서 중초를 가로막아서 사지가 차가워지죠. 그래서 청규를 가로막고 혼미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기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탈, 전기가 사지가 대항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전기가 갑자기 손상된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가 내부를 지키지 못해서 외부로 흩어진 상태인데 대출혈, 대안으로 기가 혈이나 진액을 따라서 빠져나가 전기도 이를 따라 외부로 빠져나가서 인체 기능의 활동이 갑자기 쇠약해진 상태이죠. 그래서 대부분 질병의 위중한 단계에서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또 공부를 또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혈액 실조를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